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플라스 리솜 아이랑 2박 3일 여행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출발이라 휴가철에 차가 막힐 것 같아 새벽에 출발을 했어요. 집에서 약 2시간 거리라서 6시 반쯤 출발한 것 같아요.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8시 반쯤에 도착 예정이더라고요. 워터파크 9시 오픈런할 예정이라서 휴게소도 못 들리고 달려갑니다. 자, 첫 번째는 주차 꿀팁. 일단 플렉스타워, 스테이타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이와 짐, 엄마는 먼저 플렉스타워 내려주시고 아빠만 주차하러 가세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팁이더라고요. 짐이 많다 보니까 스테이타워에서 플렉스타워까지 들고서 이동하기 힘들거든요. 계단으로 한층 내려오면 왼쪽에는 매표소, 오른쪽은 입장하는 곳이에요. 저는 미리 네이버 예약을 하고 와서 무인 발권기를 이용해 발권해 줬어요. 키오스크 작동이 헷갈렸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셨답니다. 가방에 음식물이 있는지 체크하고 안에 들어가서 신발장부터 들려요. 수영복이나 튜브, 아쿠아 슈즈를 구입할 수 있는 곳도 있답니다. 워터파크는 한층 더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이라서 아이 손은 꼭 잡고 내려가 주세요. 두 번째 이용 꿀팁. 워터파크는 입장하자마자 렌탈 대여소 줄을 서야 돼요. 오픈런 했는데도 줄이 매우 길거든요. 실내 스파존과 실외 크게 두 개 구역으로 나뉘고 선베드, 카바나, 편백룸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 미리 대여하실 상품을 정해두시면 좋아요. 내부에서는 팔찌를 이용하고 후불 결제라는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한 명은 대여소 줄을 서고 다른 일행은 원하는 선베드를 맡으러 간다고 해요. 대여 상품 카드까지 꽂아두시면 일단 마음 편해지셔도 됩니다. 저는 3살, 5살 두 아이와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실내에는 영유아들, 야외에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았어요. 모자와 아쿠아 슈즈는 필수이고 구명조끼도 챙겨오시면 좋아요. 아직 물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물과 친해질 겸 실내 키즈풀에서 먼저 놀았어요. 밖으로 나가봤는데 야외로 나가는 길 우측에는 튜브 바람 주입기가 있어요. 맵을 한번 훑어두시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단을 이용해서 야외 2층으로 올라가 바나나 미끄럼틀 근처에서 놀았는데요. 확실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에는 야외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림 리버. 뮤스풀은 생각보다 파도가 셉니다. 비치되어 있는 튜브는 커서 보행기 튜브를 타야 되는데 뒤집힐 수 있어서 6살 이상 아이들만 태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졌고 2층 푸드코트 와봤어요. 아기 의자는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테이블이 있었고 픽업대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앉는 편이에요. 한식, 분식,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잘 먹는다는 우동, 저희도 시켰습니다. 배가 고픈지 엄청 잘 먹더라고요. 새벽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은 빵이나 허기 채울 간식들을 챙겨서 차에서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 메뉴로는 먼저 불고기 피자를 시켜봤어요. 생맥주도 한 잔, 그리고 떡볶이와 미니 김밥도 맛있었습니다. 후식으로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아이들이라면 다 좋아하죠. 선베드에서 먹을까 하다가 왠지 취식이 안 될 것 같아서 다 먹고 내려가기로 했어요. 물에 젖은 상태라 아이들이 에어컨 바람을 추워할 수 있거든요. 비치 판초 타월 있으면 챙겨서 입혀주시는 게 좋아요. 전반적으로 메뉴는 다양한 편이었는데 토요일 오전에는 사람이 좀 적었고 오후에 많아졌어요. 뽀로로 주스랑 워터 젤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계속 테이블을 닦아주셔서 그게 좋았어요. 이제 다시 물놀이 시작해봅니다. 방수기저귀 차거나 어린아이들은 실내에서 많이 놀아요. 이렇게 낮은 미끄럼틀이 있어서 물과 친해지기도 좋고요. 5살 첫째 딸은 물을 무서워하는 편인데 다행히 잘 놀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발목 정도 깊이라서 위험하지도 않았고 앉아서 물장구 치기도 좋았답니다. 이래서 덕산 리솜이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오기 좋다는 건가 봐요. 그리고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보행기 튜브 꼭 챙겨오세요. 저는 키즈 튜브를 미리 사왔는데 95cm 첫째는 몸이 자꾸 튜브 사이로 빠져서 좀 힘들어 했어요. 보행기 튜브를 타는 게 아이도 편해 보이고 안전했습니다. 야외로 나가면 구명조끼를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축축한 조끼를 주셔서 그냥 하나 사올 걸 그랬다 싶었어요. 이건 딩글러라고 아이가 큰 튜브 안에서 구르면서 노는 건데요.
이것도 인기 만점이었답니다. 오후가 되니까 선배들을 빌리기 참 잘했다 싶었는데요. 아직 낮잠이 필수인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도 편하게 재우고 또 어른들도 함께 잠깐 누워서 쉴 수 있었답니다. 옆을 보니까 자율 물품 보관소에 이렇게 짐을 두고서 물놀이도 가능한데요. 주말엔 사람이 많기도 하고 분실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후 2시 가까이 되니까 푸드코트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발 디딜 틈 없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잠시 내부 공간 구경을 해봤는데요. 실내 방갈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제가 빌린 실내용 선베드입니다. 저희는 2개를 빌려서 가까이 붙여 사용했어요. 비치타올 걸어두기에도 좋았습니다. 야외에 있는 데이베드입니다. 여기는 물에 젖은 채로 눕기엔 조금 찝찝할 것 같아요. 오크 편백룸은 야외 온천수 수영장 바로 옆에 있어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늦은 점심으로 돈가스와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은 보통 푸드코트 그 정도 수준이에요. 추러스랑 미니 호떡도 먹었는데 적당한 크기 앞접시가 없는 거는 조금 불편했어요. 다시 힘내서 물놀이 하러 갑니다. 2층 스파존에서 워밍업해요. 뜨끈뜨끈 좋더라고요. 스파존마다 온도가 다른데 36.5도? 로망스 스파가 아이랑 함께 들어가기 적당했어요. 2층 스플래시랜드는 수심 0.3m라서 영유아가 놀기 좋습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었어요. 이곳의 바나나 슬라이드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겁 많은 첫째는 무서워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먼저 재밌어 보였는지 용기를 냈고요. 그 후로는 진짜 몇 번을 탔는지 몰라요. 수십 번 정도? 덕분에 이런 귀여운 슬로우 영상도 남겨줄 수 있었어요. 둘째가 한 10번 탔을 때쯤 드디어 첫째도 용기를 냅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후로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일단 속도가 많이 빠르지 않았고 아래 물깊이도 낮아서 딱 좋았어요. 2~3살 아이들은 부모님이 계단을 함께 올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슬라이드 아래에서 부모님들이 각자 아이들 찍어주시는데 너무 예뻤답니다. 뮤스풀 입구 쪽에 마치 모래사장처럼 꾸며둔 곳이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밀려오는 파도를 감상해 보아요. 바다에 못 가서 아쉬웠는데 대리만족했네요. 마지막으로 야외 수영장에서 놀았는데요. 여긴 햇볕이 강해서 선크림 꼭 발라주세요. 1층 실내에는 튜브 바람 흡입기가 있어요. 덕분에 편하게 공기를 뺄 수 있었어요. 흡입기를 튜브 바람 주입구에 꽂고 온 버튼만 눌러주면 바람이 슉 하고 빠집니다. 대여 상품은 나오기 전에 직접 반납해주세요. 이건 어린이집 엄마가 추천해줘서 산 쿠팡 물놀이 가방인데 진짜 크고 다 담겨서 이거 완전 강추. 샤워하고서 나가기 전에 무인 정산기에 키를 갖다 대면 후불 정산할 수 있어요. 와, 많이도 먹었네요. 결제 완료해 주셔야 신발장이 열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제 숙소로 갈 시간. 워터파크는 플렉스타워에, 숙소는 스테이타워에 있습니다. 걸어서 멀지 않았고 바로 로비에서 체크인을 해줍니다. 로비를 둘러보면 오락실과 커피숍, 조식 식당 등이 있어요. 1층에 커피숍이 있는 게 일단 좋았는데요. 커피랑 베이커리를 판매하고 있었고요. 사람도 좀 있었어요. 매주 금토일에는 예술체험 놀이터와 키즈 플레이존 유료 이용도 가능하답니다. 이제 방으로 올라갈게요. 순서대로 보면 지하 주차장, 로비층, P층, 그리고 1층부터 9층까지 객실이 있어요. 방음은 조금 안 되는 편이라서 밤 늦게는 애들 시끄럽지 않게 조심시켰어요. 입실 카드키는 2장을 주시고요. 이틀째에는 문고리에 수건이랑 생수를 걸어주셨습니다. 취사 가능 S30 스테이 숙소였는데 성수기엔 여기 예약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에는 4인용 식탁, 소파, TV, 그리고 침대가 있는 안방이 있었고 온돌방이 따로 있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냉장고가 있고 취식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전자레인지 있는 게 좋았어요. 리조트 이용 안내 QR이 있고 문어치킨 객실 배달 안내, 그리고 식음료 관련된 안내 팜플렛도 있었습니다.
방마다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물놀이하고 난 옷을 말리기에는 딱 좋았어요. 저희 객실은 바닥 분수 뷰였는데요.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온 게 보였고, 다들 그리고 2박 거의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랑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 옷, 아이 옷, 잠옷 이렇게 나눠서 갖고 오는 게 편했어요. 제가 갖고 온 짐들 잠깐 소개해드리면 조식으로 먹을 튀김 우동, 그리고 햇반, 전기포트, 그리고 일회용품, 그리고 이건 카메라 관련된 용품이고요. 이건 물티슈, 아기 기저귀, 비상약과 칫솔 치약, 그리고 선케어 제품들이 있고요. 혹시 몰라서 모기 패치와 체온계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제이라서 좀 많이 챙겨 다녀요. 보냉백에도 이것저것 챙겨온 게 있어서 냉장고 넣어주려고 이제 짐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차에서 먹을 간식이었습니다. 배고파서 문어치킨 배달시켰거든요. 문어까지 배달 오니까 이건 조금 편하더라고요. 38,000원 정도라서 조금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문어가 크게 통째로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괜찮네 싶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바닥 분수로 나갔는데 이게 웬걸? 애들이 물놀이를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도 또 물을 보니까 신나서 뛰어드는 거예요. 아까 숙소 안에서 바닥 분수를 내려다 봤는데 이렇게 거꾸로 올려다 보니 또 신기했어요. 아유, 아이들은 또 물을 갖고 놉니다. 그냥 수영복 입혀서 나올 걸 그랬다 싶었어요. 홀딱 다 젖을 정도로 또 뛰어놉니다. 1층에 부산 어묵이 있다 그래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긴 문을 닫았고요. 그 옆에는 오락실도 이렇게 있고 근처에 야끼소바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밤에 좀 야식으로 사봤어요. 비비큐 치킨이랑 샤브양 갈비짱코가 있어서 여기서 저녁을 챙겨 드시는 분도 많았어요. 고양이 안녕. CU 편의점에 가보려고 해요. 여기는 24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미리 먹을 걸 사뒀어요. 아이들 먹을 거 간단하게 사두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행 왔으니까 야식을 먹어야죠. 야끼소바는 쏘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여행 다닐 때 이렇게 접이식 전기포트를 챙겨요.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넣어두면 부피도 얼마 차지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집에서 챙겨온 햇반, 그리고 아이들한테 빠질 수 없는 소문난 할아버지 김, 한유주김으로 유명하죠. 김에 밥 싸서 아침 든든히 먹였습니다. 덕산 스플라스가 좋은 게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초등학교 자녀들은 조금 심심할 수 있고요. 저희처럼 3살에서 5살 사이 제일 좋고 한 6살, 7살 아이들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외에도 미니 골프장 같은 여러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지루할 틈이 없는 게 로비에 가면 또 이렇게 재밌는 시설들이 있어요. 키즈 라이더 팝업인데 무료라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운영 시간 확인해 주세요. 오락실에도 들려봤는데요. 현란한 화면들이 나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따로 코인을 넣거나 카드 결제는 하지 않았고 그냥 앉아서 운전하는 시민만 이렇게 해보는데도 충분히 좋아해서 그렇게 놀게 해줬습니다. 낚시놀이는 영유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안 넣어줬는데도 너무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냅뒀어요. 11시에 패밀리 건강 댄스가 있길래 미리 사전 예약하고 한번 와봤거든요. 큰 강당에서 줌바 댄스를 배우는 거였어요. 아마 근처에서 실제로 줌바 댄스를 하는 회원님인 것 같았는데요. 앞에 나와서 무대에서 직접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춤을 추며 따라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몸치라서 조금 눈치 보고 있고 흥이 많은 엄마 아빠는 신나게 춤을 춥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못 추는데 열심히 하네요. 부끄러워서 안 할 줄 알았는데 남편도 점점 재밌어 했어요. 그런데 조그맣게 동작을 하던 아이가 점점 동작이 커지는 거예요. 와, 잘 데려왔다 싶네요. 무료로 참여했는데도 나갈 때 한 명씩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셔서 우와 좋다.
점심으로 배고파서 샤브양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들 데리고는 먹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조식 뷔페로 유명한 더 다이닝으로 먹으러 왔어요. 메뉴를 살짝 살펴봤는데 어린이 메뉴도 따로 있고 단품 그리고 정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꽤 괜찮다 싶더라고요. 12시부터 오픈 예정이라서 미리 보면서 메뉴를 골라놨어요. 음료 종류도 많이 있어서 저녁 먹으러도 오기 괜찮을 것 같아요. 내부는 이렇게 넓고 트여 있답니다. 자리를 잘 잡아서 브라키오사우루스랑 티라노가 있는 창가 앞에 앉았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메뉴를 주문하고 식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LA 갈비 정식 주문했는데 1인분만 주문해도 충분했어요. 이건 단새우 물회인데 밥 대신 먹기엔 조금 애매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먹을 음료도 주문했습니다. 노알콜 모히또 칵테일인데 이건 좀 맛있었고요. 맥주는 적당히 시원했습니다. 아이들은 한우 미나리 볶음밥 아주 잘 먹었어요. 생각해보니까 2박 3일 여행 온 게 처음이더라고요. 물놀이를 안 하는 날이라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키즈 플레이존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소희는 4,000원, 그리고 데이는 2,000원이라서 4명이서 12,000원을 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무료예요. 키즈 플레이존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미니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마다 컨셉이 다른데 낚시 놀이존도 있었어요. 방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건 좀 귀찮긴 했는데 알록달록 편백 큐브존도 있어서 애들은 좋아했고요. 이렇게 포토를 찍을 수 있는 야광방도 있었는데 여긴 조금 애들이 무서워한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드로잉 존에서 많이 노는 것 같았어요. 남자아이들은 슈팅 존. 방마다 있다 보니까 슬리퍼를 신었다 벗었다 하는 건 조금 귀찮고요. 그래도 수유실이 따로 있고 부모님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이건 괜찮았습니다. 3살, 5살 아이들은 편백큐브 존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 봐요. 놀 때는 몰랐는데 여기가 왜 편백큐브인지는 사실 지금 봐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볼풀장 아닌가 싶어요. 낚시놀이도 좋아하기는 했는데 좁은 계단에 둘이 올라가서 하니까 조금 그건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안전한 드로잉 존으로 데려가 봅니다. 둘이서 색칠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역시나 뛰어노는 게 좋은지 다시 플레이 존으로 가는 애들. 마지막까지 잘 놀았습니다. 덕산 스플라스에 있는 고양이는 신기하게도 사람 손을 잘 타더라고요. 근데 무서워서 만지진 않았어요. 1일 1 물놀이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래쉬가드 입혀서 분수로 나왔습니다. 하늘도 맑고 물줄기도 예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온천이 있어서 이것도 좋더라고요. 발만 담글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따뜻하고 좀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근데 물이 조금 뜨거운 편이어가지고 애들은 조심히 데리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른들만 발을 담궜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발을 담그고서 있는 중에도 놀고 있는 애들이 눈앞에 바로 보이거든요. 안전상으로도 괜찮았어요. 여행 오기 전에는 이틀이나 뭘 하지?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할 게 많고 애들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집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그만 뛰어라 라는 얘기를 하기 바빴는데 여기서는 더 뛰어도 돼, 더 놀아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고요. 3살이라서 아직 제대로 축구공을 차보진 못했는데 미니 축구장이 있어서 아빠랑 같이 축구를 즐기기에도 괜찮았습니다. 주변에 차량이 없다 보니까 안전상으로도 괜찮고 애들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다 보니까 덕산 스플라스를 왜 오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주변에는 조각공원도 있었는데 계단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고양이도 보고 산책을 즐기기에는 딱 좋았어요. 원래는 예산시장을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요. 그냥 리조트 안에서만 놀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재미로 하는 셀프 뱃살 측정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랑 이걸 재밌게 웃으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배달로 김치찜을 시켜 먹어봤거든요. 배달비가 7,000원이라 좀 비싸긴 했지만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었어요.
고기도 많이 들어있었고 두부, 그리고 스팸 추가까지 하니까 어른들은 한 끼 든든히 먹기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3살, 5살 아이와 함께한 2박 3일 덕산 스플러스 여행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